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 최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가진 거는 집 한 채뿐인데 내야 할 세금이 늘어서 생활비가 확 줄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집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탔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더 많이 받는 주택연금 활용법,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 3층 연금을 쌓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자 이런 것도 있다. 주택연금도 있다. 이 말씀하시려고 오늘 나오신 그렇죠.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네. 보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뭐 70%, 80% 이야기하는데 네. 그 자산을 노후 생활하면서 유동화시켜서 현금화시키지 않고는 노후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금리는 네. 낮아지고 수명은 너무 길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로 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예, 예. 그 주택금융공사에 맡기면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대출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연금식으로 다달이 맞습니다. 생활비처럼 받는 예, 그런 예.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집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가입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일단 가입 조건은 집은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택만 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집의 조건은 시가 기준으로 작년에는 이제 9억 원 이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네.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좀 바꾸고 나서 시가로 보면 한 네. 12억, 13억 정도 되는 집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입하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으신데 네. 다주택자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합쳐서 집값이 공시 가격 9억 원이 안 넘어가면 네. 하시는 거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네. 부부 중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부분이 55세를 넘어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 연령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입 요건이 결정이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네. 그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부부 중에 이제 아까 가입 조건을 할 때는 네. 연장자 기준으로 나이를 잡았잖아요. 네. 이제 저기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월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값하고 나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네. 왜냐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짧으니까 좀 더 많이 주는 아, 거라고 그렇군요. 네. 보시면 되는데 이때 나이 기준은 네. 부부 중에 나이 적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가입 조건 때하고 다르네요. 반대죠. 네. 그리고 집값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시 가격으로 하면 집값이 너무 작으니까 네. 연금액이 작아질 거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그것도 되고요. 또 다르네요. 가입할 예. 때는 공시 가격, 예.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는 예, 시가 시가로. 기준으로. 자, 그러면 6억 원의 시가의 아파트가 있다. 그 경우에는 얼마를 받는지 좀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6억 네. 원짜리 집인데 저건 이제 종신형 방식이라고 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네. 연금을 받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얼마 정도 나오냐인데 55세인 경우에는 96만 원 정도. 조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요.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96만 원을 받는 겁니다. 매달. 매달. 예, 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네. 받는 거고요. 60세가 되면 한 127만 원 정도. 60세에 가입하신 분 기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70세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184만 원 정도 연금액이 된다. 네. 그래서 저 나이 보시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동일한 주택 가격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네, 네. 이자 안 냅니까? 이자 비용 같은 건 없어요? 이자는 당연히 내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자는 이제 3개월 연동으로 되는 CD 금리에 연동돼서 네. 정하는 방법이 있고 6개월 연동되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네. 경우인데 본인이 유리한 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한 1.7%에서 1.8% 정도 이자가 되는데 네.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연금 받으면서 이자 매달 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건 안 내도 되고 그 네. 이자만 계산을 해서 부채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네. 나중에 갚아야 될 시기가 됐을 네. 때 이자 금액까지 같이 상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이자 비용은 따로 안 내도 되는 따로 안 거네요. 내고 그냥 계산만 해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는 그렇다고 치고 네.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받은 연금 어떻게 이제 돌려줘야 돼요? 부채를 상환하는 건데 네. 이자랑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때까지 수령했던 연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네. 상환하시는 건데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갚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그리고 종신형 방식 선택하신 분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하면 이제 자녀분이 갚아야 되잖아요. 네. 자녀분이 뭐 직접 상환하고 싶으면 현금 들고 가서 상환하셔도 되고요. 그게 그럴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하셔서
상환하실 수도 있고 처분하는 것도 좀 번거롭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해 달라고 그러면 그 주택을 경매 형태로 매각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각 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매각 자금이 부채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남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남는 돈을 상속인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만약에 갚을 돈이 부족하다. 그 그 경우는 부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낼 일은 없고 주택을 매각해서 남는 돈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값 변동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주택연금에 가입한 시점에 연금액이 결정되면 연금 자체는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가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남는 돈이 이제 자녀한테 가게끔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급 방식이 뭐 종신형, 확정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신형을 대부분 가입자의 한 86% 정도가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후가 되면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종신 지급 네. 방식이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거고요. 확정 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합니다. 뭐 10년, 20년에서 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서 네. 연금액은 종신 지급 방식보다 조금 더 많은 대신 그거보다 오래 살았을 때 약간 문제가 발생을 네. 하실 수가 있어서 종신형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까? 추세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 9월 기준으로 봤더니 한 7만 8천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2007년도에 도입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가입자가 미미하다가 고령자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고요. 평균 가입 연령을 봤더니 한 72세 정도 되시고요. 한 3억 정도 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에 네. 한 100만 원 전 남짓되는 연금 받아가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계산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주택 그냥 집을 팔아서 그냥 그 네. 돈으로 생활비 쓰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주택연금 받는 게 더 이익인지. 많이 물어보시는 네. 건데요. 주택을 팔면 어딘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주가 할 곳이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제 주거가 불안해지는 문제들 때문에 주택연금 선택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그 주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네. 이 선택밖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라서 그런 경우 많이 최근같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거 집값이 너무 오를 것 같아. 중도에 해지하고 싶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지금 연금 신청했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라고 해서 중도에 네. 해지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고요. 실제 해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려고. 그런데 해지는 가능한데요. 네.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렸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네. 주택 가격의 한 1.5% 되는 보증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중도 해지하시면 안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가입할 때 또 내야 되거든요. 보증료가 얼마나 되는데? 주택 가격의 1.5% 꽤 되네요. 정도. 네. 그거를 이제 가입할 때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네. 해뒀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네. 됩니다. 어디서 가입합니까? 네. 이게 일단 은행에서 취급은 하는데요.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지사 같은 데 가서 네.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높은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기간 동안 재산세는 냅니까? 재산세는 25% 정도 감면이 네. 되는데 시가 기준으로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5억 원짜리 이하 주택. 예, 주택연금 100% 활용법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